수도에서 진도 너무 늦는데 자 여러분 9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6학년도 6월 9번에 그림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하는 인공위성 P, Q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요. P와 Q의 질량이 각각 2m 대 m이고요. 긴 궤도 반지름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궤도 반지름이 같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가 공전 주기의 제곱이 궤도 반지름의 3승의 비례하거든요. 공전 궤도 장반지름이 같다는 것은 결국에 공전 주기도 서로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이 뭐다? 옳은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 궤도를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P라는 놈은 뭐 2R짜리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게 P였습니다. P는 질량이 2M짜리였습니다. 그죠? 확인됐습니까? A를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는 했습니다. A점을 지나는 순간 가속도 어차피 F equal ma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치? F equal ma 있을 때 만유력 G의 거리 R 제곱에 대한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엔 이만큼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P점, A점을 지나는 순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인공위성의 질량은 가속도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인공위성의 질량은 가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엔 지구의 질량 라지엠은 변함이 없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B 포인트에서 P가 받는 만유 인력의 크기는 C 포인트에서 Q가 받는 만유 인력 크기와 서로 같습니까 해요. 우리가 F 만유 인력의 크기는 G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란 놈은 2R 거리에서 P의 질량은 2M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하면 Q라고 불러주는 인공위성은 어떻습니까? R 거리에서 잡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질량은 M이었더랬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가치가 하나요. 많죠. 어차피 만유력 상수 G의 라지 M은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만유력 크기가 같으려면 P의 질량이 2M이 아니라 4M이 되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가속도는 어디에만 관심 있어라? 거리에만 관심 있어라 해야 되겠고요. 장 반지름이 서로 같다는 것은 결국엔 주기가 서로 같아요 하는 요 내용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유 인력의 크기 할 때는 인공위성의 질량도 관심 가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9번 해봤습니다. 13번 얘기 보도록 할게요. 네. 13번 문제.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서 고리를 통과해 낙하하고 있어요. P점과 Q점은 중심축 상의 지점이고요. Q점을 지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된 전류 방향이 A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나름 13번 문제 조금 원근법을 도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느낌 오죠? 네. 되겠습니까? 네. 예. 자석이란 놈이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 와중이어야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막대 자석 위면이 S극입니까? 라고 해요. 우리가 매번 하는 게 뭡니까? N극이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N극이 멀어지면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원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원인이라는 게 결국에 N 또는 S가 다가오냐 멀어지냐 그것이 원인이고 결과는 유도전류입니다. 우리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보고 그 원인, 결과를 유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트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윗면이 뭐라고? S극입니까? 라고 했었으니까 S극이라고 뭐하자? 세트하자고요. 이해됐어요? 네. S극을 세트해놓고 얘기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S극을 세트해서 얘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S극을 했는데 얘기 안 맞아 떨어진다 하면 S극이 아니 N극이겠지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S극을 세트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S극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자고? 붙잡아야 되죠. 붙잡아야 되죠. N 돼야 됩니다. N 되고 유도 전류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돌리면 지금 우리가 원했던 방향하고 같나요? A 방향하고 같지가 않죠. 왜? 윗면 S극을 세트했던 이게 틀린 거죠. 네. 결국엔 N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겠습니다. 네. N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붙잡기 위해서 S 해야 되겠죠? 그래야 유도 전류 방향이 이 방향 A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네. 위쪽 면은 S가 아니라 N극이었네요라가 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막대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이건 S가 내려온 것을 방해해야 되겠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해야 유도 전류 방향이 A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일을 통과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마다 반대 방향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크기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될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이 고리를 통과하는 순간 반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막대 자석이 Q점을 지나는 순간 내려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해야 되니까 막 자석에 작용하는 F는 위쪽 방향을 냅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이거 역시 방해해야 되니까 힘 F 역시 위쪽 방향입니다. 분명히 유도 전류 방향 뭐하다? 반대 방향이에요. 통과할 때. 근데 막대에 걸리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내려온 걸 방해해야 돼. 이해됐어?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는 걸 항상 신경 쓰셔야 되겠고 이쪽에서는 인력, 이쪽에서는 물론 반발력이죠. 그래서 디귿이 옳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지 자기의 방향은 뭐하다? 같은 거예요. 이래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죠. 예, 13번 문제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이따 15번 얘기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철수가 수행한 소리의 중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놨네요. 기억 스피커 단자와 신호 발생기 단자 연결 방법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A, B를 나눠놓고 A의 기억 방법으로 신호 발생기를 연결해봤어요. 그 다음 B를 기억 또는 니은 방법으로 신호 발생기를 연결해봤습니다. 스피커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마이크와 소리 분석기를 위해서 소리의 타임을 분석해봤고요. B를 이용해서 다른 신호 발생기를 만들었습니다. 했네요. 다는 어떻습니까? 하면 소리 직봉 이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마의 결과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생각과 소리가 작게 들리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네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스피커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스피커 1, 스피커 2에 대해서 마이크, 소리 포집하는 마이크의 위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0 라인, 델타 경호차가 2분의 함다의 제로배 되는 여기다 마이크를 놔뒀습니다. 확인됐나요? 네. 결국엔 동일 위상으로 둥둥 두드렸을 때 여기 무조건 뭐하다? 보강 간섭이 날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네. 결국엔 다라고 했던 놈은 A 스피커와 동일 위상으로 나온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는 어떻게 된 거야? 반대 위상의 소리가 왔겠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경로차 2분의 함다의 짝수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던 거는 동일 위상으로 왔을 때 얘기예요. 엇박자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2분의 함다의 짝수배가 상쇄 간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피커 A가 기억 방법이다 보니까 B 역시 기억 방법이 된 게 B가 기억 방법이 된 게 반면 B를 니은 방법으로 엇박으로 치면은 소리가 상쇄 간섭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라라는 것을 통한 것은 마의 실험 결과를 본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마의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엇박으로 한 겁니다. 이연의 연결로 스피커 연결이 서로 반대로 반대 위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되겠나요? 마의 결과는 소음 제거 장치. 얘 소리가 작게 들리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그지? 여러분들이 아이 뭐지 이거? 에어팟. 에어팟 그 노이즈 캔슬링 원하는 거 좀 비싼 거 있잖아요. 네. 그지? 그런 데다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소리의 파장이 17cm이니까 했어요. 일단 이 그래프에서 요 한 파형이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돼 있습니까? 하면 2 밀리세컨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밀리세컨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뭐가 된다? 한 주기가 되지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V 음파의 속력 어떻게 계산할래? 340m/s 이게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주기 T가 얼마다? 0,1000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람다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넘어가고 340되니까 0.34m입니다. 34cm입니다. 17cm가 아니라 34cm입니다. 되겠나요? V 음파의 속력은 340m/s 주기 T분의 람다. 주기 T가 10의 마이너스 3승 초를 주었습니다. 물론 진동수를 보면 1000Hz가 되겠죠? 되겠나요? 13번, 15번 해봤습니다. 15번 정리하십시오. 19번, 18번 해달라고요? 맛있었다. 19번 예. 어디 있는지. 간단한 거. 미안해. 간단하잖아. A가 어디 있지? 찾았다. 뭐가 재밌어 보이네. 진짜? 자, 19번 문제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A는 3M자인데요. 이쪽에 모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래가 이제 점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와중이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이 깨지는 순간 모래 주머니는 얼마의 질량이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래가 졸졸졸 빠져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요 놈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버리겠죠. 그럼 그렇게 돌아버린다면 B가 꾹 눌러서 이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버릴 거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알고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B가 내려가면 저걸 누른다고요? 예, B가 내려가면서 C가 들어갈 겁니다.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A가 B를 통해서 꾹 눌러주면 C가 반시 방향으로 돌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놈이 기준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을 기준으로 돌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고 있네요. 그지? 그럼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볼 때 시계 방향은 어차피 C에 의한 거잖아요. C의 질량은 2m짜리예요. 그리고 얼마의 거리에 있습니까? 하면 무게중심이 전체 6D였기 때문에 이놈을 기준으로는 D 거리에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시계 방향은 이걸 눌러주는 힘 F라 생각한다면 F 곱하기 역시 얼마의 거리에 있습니까? 하면 D의 거리에 있습니다.
결국엔 힘 F의 거리는 얼마다? 2m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물론 2m 취가 되겠습니다만 G는 뭐 그냥 생각했습니다. 되겠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1번 점을 기준으로 돌게 만든 힘은 요 힘 F는 하고 있습니다. EMG만큼인데요. EMG는 여기 이미 P가 M만큼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A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M으로 더 눌러주면 될 거 아니니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요 점을 기준 삼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편 같은 게 아니라 토크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시계 방향의 돌림의 총합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총합이 M만큼 눌러주는 게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M만큼 눌러줘야 됩니다. 시계 방향 돌리는 총합과 반시계 방향 돌리는 총합이 M만큼 눌러줍니다. 어디 거리에서? 라지 L 거리에서 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이거는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리면 총합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시계 방향 돌리면 어차피 AA한 거죠. 되겠나요? 네. AA한 돌리면 3M 곱하기 2분의 L 거리에 있습니다. 네. 반시계 방향 돌리면 누굽니까? 하면 결국 모래 아니겠습니까? 네. 모래의 질량을 M 프라임이랄까? 그냥 라젬이라 합시다. 네. 모래의 질량을 라젬이라 합시다. 네. 모래의 질량은 라젬이고 얼마의 거리에 있습니까? 네. L의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L만큼의 돌림의 총합이 시계 방향 더 있어야 B를 눌러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러면 1.5 ml 빼기 ml은 라젬 L이 될 것이고 라젬의 크기는 0.5m에 해당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혹시 M 곱하기 1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요? 그 어느 쪽? 2번에서 2번 기준으로 M 곱하기 1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요 토탈 F가 2m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EMG에 해당하는데 B가 M이 있었으니까 A 쪽에서 눌러주는 게 M만큼 더 있으면 M 합해서 2M만큼 나올 겁니다. B가 M이에요. B의 질량은 M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닙니까? 아 그럼 네. B의 질량은 M이라 했고 C의 질량은 2M이라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과학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국어 잘해야 된다. 글자 잘 읽어야 됩니다. 물론 나도 글자 잘 읽지는 않아요. 부다닥하다가 보면 하는데요. 그럼 B가 위로 올리는 게 M.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푼다면 예, B가 올리는 M이 있어서 힘의 평형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해도 되죠? B가 올리는 게 M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거 합해갖고 여기 2번에서 돌리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서 B가 올리는 M만큼은 이건 실상 토크 반시방이 되겠죠? 그래서 네. 반시 넘기고 시계하고 뒷볼 갖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푸는 거는 뭐 어떤 방법을 풀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잘 맞추면 돼요. 아, 18번이죠? 자, 다음 18번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고 전자저울 위에 놓고 물체를 측정했는데요. A와 B를 자석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하면서 눈금값을 읽어봤더래요. 했습니다. 그냥 자석이 이렇게 있고 그죠? 뭐 여기 자석이 뭐 N극이든 S극이든 자석이 있었습니다. 이 자석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1.000 뉴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네. 근데 이후에 여기다가 A를 놔뒀더니 눈금이 어떻게 됐어? 1.001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석의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말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A하고 자석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네. 왜 청력이 걸릴까요? A가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체다 보니까 자석을 눌러주는 청력이 더 플러스 알파 됐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A와 B는 상자성 아니면 반자성이래요. 그럼 뻔하게 B를 했더니 눈금이 얼마 됐다? 0.9 어쩌고 저쩌고 됐죠? 네. 0.998. 그럼 이거는 자석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B와 인력이 걸리니까 B는 상자성체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석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A와는 0.001N 차이 났고요. B와는 0.002N 차이 났죠. B 쪽이 좀 더 큰 힘이 걸리겠네요. 어차피 1.000은 자석 자체의 중력, 자석 자체의 무게였으니까요. 되겠습니까? 네. B가 A가 반자성? 아니요. A는 반자성 2죠. 네. 그 다음 B는 자석의 아랫면에 N극으로 잡아댄다. 이 자석이 위쪽이 N이잖아요. 네. 인력이 걸려야 되면 S가 걸리는 거죠. 네. 예, 물론 A 쪽은 어떻습니까? N극이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인력이 걸리네, 청력이 걸리네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건요, 문제가 아마 이런 문제들도 보셨을 거예요. 물체를 A, B 1.000 뉴턴, 1.000 뉴턴이 됐는데 이제 위쪽에 자석을 놔둬봐야 했어요 합니다. A가 반자성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네. 반자성체와 자석 사이에 밀어내는, 그래서 이것도 1.001N으로 늘어나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겠어요? 네. 그럼 이 자석하고 이제 또 1이 될 거 아니야. 이건 역시 0.998N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서로 위치를 바꿔도 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외에 2015년 실시했던 6월에 추가적인 질문 더 있나요? 없습니까? 네. 자, 그럼 페이지 93쪽 보십시오. 9월 볼게요. 네, 2015년도 실시했습니다. 2016 학년도 9월 모의고사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2번 문제요. 예, 또 불러주십시오. 몇 번 할까요? 3번. 3번 문제요. 8번. 7번 문제 들어왔고요. 또 뭐 있나요? 또 없습니까? 16번 문제요. 자, 일단 9월 거 2번부터 한번 봅시다. 2번 뭐 등가속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t=0일 때 기준선 P 포인트에 정지했던 자동차가 출발했는데요. t=10초가 될 때 기준선 Q를 10m/s로 통과한다고 합니다. 0에서 5초까지 그리고 5에서 10초까지 각각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P에서 Q까지는 100m였잖아요. 습니다. t=5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이 얼마 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X축 T초 했고요. Y축 속력 V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0에서 5초 사이에는 등가속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5에서 10초까지 또 다른 등가속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0에서
얼마의 속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0에서 5초 사이까지 이렇게 등가속하는 가속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5에서 10초까지 또 다른 속력이 됐을 거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10초 되는 순간 속력은 10m/s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맞습니까? 네. 그리고 5초일 때 자동차 속력에 요거가 얼마니 하는 질문입니다. 문제 맞나요? 네.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하면 토탈 100m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등가속 운동 공식 세 가지 하면서 플러스 알파 딱 한 번 등가속일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합의 반동 요거 썼습니다. 네. 전 구간에서 등가속 운동한 것은 아니나 0에서 5초 사이 여기는 등가속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사이에 평균 속력 V 하면 얼마 됩니까? 하면 제로에서 V까지니까 2분의 V가 평균 속력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평균 속력 0에서 5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면 S 0에서 5초 사이는 합니다. 2분의 V로 5초 같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5에서 10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처음 속력이 V고 나중 속력이 10이니까 합의 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V 5에서 10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10이 될 것이겠고요. S 5에서 10초 사이에는 2분의 V 플러스 10 그리고 얼마 동안 움직였습니까? 하면 5초 움직였죠. 이 둘의 합은 얼마일까요? 예, 100m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V는 계산이 될 겁니다. 해보십시오. 아니. 맞아. 15 맞잖아. 맞아. V가 15예요? 네. 예,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 거군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온 거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2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0에서 5초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에 5에서 10초 사이의 가속의 크기비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뭐 얼마든지 가속 이제 그래프 나왔으니까 가속도가 3대 1 나오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가속 문제 이런 것들 놓치면 안타까워요. 네. 자, 그다음 문제가 3번인가요? 그래 또 복잡하게 해놨네. 자, 그리고 같이 두 문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점 P 포인트에 A를 가만히 넣었대요. 그러니까 A와 B가 각각 등가속 운동에서 점 A가 Q 포인트를 지나왔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두 문체의 질량 어때요? 같다 했죠? 네. 그래서 이게 A가 이만큼 내려오는 동안 그리고 이후에 B가 똑같이 내려오는 동안 하는 거죠. A의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 A의 알짜 힘이 한 일과 B의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 어차피 A의 작용 알짜 힘이 한 일은 A의 운동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B의 알짜 힘이 작용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 B의 운동이지 증가량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량 같잖아. 같은 시름에 매달렸으니까 속력도 같겠죠. 그지? 그럼 운동이지 증가량이 어때? 똑같죠? 네. A 운동이 증가량과 B 운동이 증가량이 서로 같다. 그 말은 기억이 맞죠? 네. A의 역학 에너지는 했습니다. 예, 이동은 역학 에너지가 증가했죠. 만약 실이 없었다면 할게요. 실이 없었다면
실험수단 B는 이걸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통과했을 겁니다. B의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B의 운동에너지 나왔겠죠. 근데 실 때문에 B는 충분하게 운동에너지가 얻어지지 못했어요. 그 얻어지지 못한 건 A의 역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A와 B 토탈 합의 역학 에너지가 보존됐겠다. 그 말은 B의 역학 에너지는 일부 감소했겠고 A의 역학 에너지는 일부 증가했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총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플러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와 합이 같겠죠. A의 EP 감소 플러스 B의 EP 감소. A도 B도 둘 다 위치 에너지 감소했잖아요. 네. 이거의 총합은 A와 B의 EK 운동이지 증가와 같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지금 질문은 A의 EP 감소를 쏠라 빼놨잖아요. 네. 그지?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를 빼놨잖아요. 네. 그래서 B의 포텐셜 감소에다가 A의 P 포텐셜 감소까지 포함시켰어야 되겠죠. 네. 맞죠? 알겠습니까? 네. 3번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와. 진짜 어려워. 비가 오는데. 자, 소개하겠습니다. A, B 둘 다 2kg짜리입니다. 친절하죠? 질량 같아요. 네. 우와. 예, 각도 셀카는 30도를 적었습니다. 네. 되겠나요? 네. 요놈이 10m 내려올 때 속력 V는 얼마 될까요? 아이고. 친절한. 아마 이 문제만 보셔서 여러분들이 아, 네. 선생님 저 60도로 바꿔주세요. 60도 바꿔야 더 편할까요? 뒤쪽으로 내리는 게 아니구나. 난 친절하다. 가만히 있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난 친절하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저번날에 여러분 한참 저 입시과학 쪽에서 네. 해봤을 때 이 문제를 소개를 했는데요. 뭐 까짓거 나온 김에 해봅시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AB 2kg짜리고 이것도 2kg짜리예요. 요게 10m 내려올 때 속력 V는 얼마입니까? 누가 해보십시오. 주로 많이 봤던 문제는 이 문제였죠. 네. 많이 보기만 하면 안 되죠. 많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처음 보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마찰은 없답니다. 아, 네. 마찰은 없습니다. 친절하잖아요, 문제들이. 마찰 교수 넣고 계산할까? 아니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데 노트 없다. 가져가세요. 좁은 데다가 끄적끄적하면 뭐 큽니까? 없어? 노트 다 있어? 왜 가만히 있어요? 다 풀었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나 이거 거. 쓰고 있는 거. 어? 나도 있어. 이따가 봐. 저번에 했던 거. 그 나 이거 어이구. 저번에 했던 거. 여기 있다. 혹시 뭐 생리 시험수 그 눈에 넣는 거 있는 사람 좀 빌려주세요. 인공 아 예, 인공 눈물인가 봅니다. 예. 줄까? 아 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케이크였어요. 어쩐지 너무 이것도 까먹었는데. 나중에 하나 갚으세요. 됐어? 휴지? 물티슈도 안 되지? 그냥 물티슈 돼요? 돼요? 예. 다 해봤습니까? 다 해봤어요? 네. 왠지 코사인 세타. 자, 문제 한번 넘길게요. B가 내리려고 하는 힘이 있겠습니다. B 무게에 해당하네요. 얼마요? 20N이 될 겁니다. 네. 근데 A한테는 이쪽 B면단 내려가는 힘이 있죠? 네. 얼마니까 하면 mg sin 세타 힘으로 내릴 겁니다. 네. 질량 2kg짜리고 중가수도 10을 주겠고요. sin 30도입니다.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10N이 되겠네요. 네. FR자이면 크기가 얼마 됩니까? 10N이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R자임이 10N이래 F 이꼴 뭘 쓸래? MA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질량 합은 2kg, 2kg짜리 합이 4kg짜리죠. 그러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2.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몇 초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요 공식을 쓰면 이 바닥에 닿는 속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제곱 빼기 처음에 제로였습니다. 2배의 가속도가 2.5라 했고요. 몇 미터 내려가래? 10m 내려가래요. 요게 50이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닥에 닿는 속력 V는 루트 50 m/s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등가속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전에 했듯이 역학의 보존 법칙을 통해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얘가 10m 내려갔어요. 그럼 이 거리도 역시 얼마나 될까? 10m가 되겠죠. 10m가 되면 높이가 얼마 됩니까? 하면 이건 5m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A의 EP 감소량을 물어볼게요. 질량 2kg짜리 중력가속도 10m/s 제곱, 그 높이는 5m 내려왔죠. B의 EP도 감소했을 겁니다. 2kg짜리 10m에 그대로 10m 내려왔죠. 되겠습니까? 그럼 합해서 이건 100줄이고 이놈은 200줄이에요. 역학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감소량은 합이 300줄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반면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역시 얼마 나와야 된다? 300줄 나와야 되겠죠? 네. 2분의 1의 질량 A와 B의 합이니까 AB 합은 2kg짜리 합이 4kg짜리지 않습니까? 네. 속력 V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게 얼마? 300이 나왔어야 될 것이겠다 하겠죠. 네. 되겠어요? V의 제곱 얼마라고? 150이죠. 그러니까 V는 루트 150 m/s이 될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물론 이것도 역시 등가속 풀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등가속 공식을 풀든지 역할에지 보존 법칙 풀든지 입맛 맞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찰이 있으면 마찰열에 대해서 뭐 해준 일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더 해주시면 될 일이겠죠. 이해됐어요? 네. 3번 해봤고 7번 해달라는 거죠? 진짜 되게 뭐요? 왜 카메라? 제가 들고 다니던 거. 왜 그래요? 내가 언제 자, 7번 얘기 들어갈게요. 7번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있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석이 위로 떠있는 초전도체 위에 또 이건 이유는 자석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았어도 안 말해요? 네. 아니죠. 중력과 같은 크기의 뭐가 된다? F 자기력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인계 온도가 뭐예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X축 온도에 대한 Y축 저항값을 모는데요. 임계온도 T 크리티컬 임계온도보다 낮아지면 저항값이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초전도체 임계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여기는 저항값이 0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 초전도체는 그래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을 띱니다. 네. 반자성을 띈다면서 외부 자기장과 밀어내는
그래서 이 자기력은 청력을 위쪽으로 떠받치게 하는 청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에요 하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는 이 효과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말 자체가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네. 기억 이해됐습니까? 네. 감자성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초전도체는 반자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여기는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7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되는 게가 가만히 있잖아. 정말 좀 그런데 이게 직감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은 전지적으로 완전 흔들리. 준비됐습니까? 8번 얘기네요. 그림 가와 같이 상자에 용수철을 고정하고 추를 실로 매달아 놓은 실험 기구가 바닥에 정지해 있는데요. 용수철로 측정한 추의 무게가 W0라고 합니다. 그림 나는 동일한 실험실에서 가나 동일한 실험 기구 A, B가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하고 있거든 합니다. 야, 우리는 F 관성력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역 1과 2, 3구역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위로 올라갈 때 1구역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을 보면 1구역에서는 이렇게 속력이 증가되고 2구역에서는 등속하다가 3구역에서는 속력이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되겠나요? 네. 뭐 집에 뭐 좀 고층 아파트인 경우에 좀 더 잘 느낄 수 있겠는데요. 1구에서 어떻습니까 하면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받게 되잖아요. 네. 가속 운동을 받을 때 우리는 F 관성력이라는 가상적인 힘을 받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MA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 걸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효과를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체중계가 올라가면 자기 무게보다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F 중력은 당연히 아래쪽을 작용하면서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서 F 관성력이 아래쪽 방향에 걸리는 무거워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구역은 가속도가 0이니까 관성력이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자기의 무게만큼, F 중력만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걸리면서 관성력은 위쪽 방향에 걸리면서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정지 상태이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무게가 W0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W0보다 어때? 더 크겠죠. 관성력이. 우와. 그지? 네. 이건 W0보다 큰 데입니다. 네. 하면 세 번째 이 구간에서는 W0보다 작은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네. 이해됐어요? 네. 관성력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뭐하다? 반대 방향.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A는 위쪽 방향의 가속도 걸리고요. B는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 걸리는 상황이거든 하는 질문입니다.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네. A가 위쪽 방향 가속도예요. F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걸리겠죠. 네. 그럼 이거는 원래 무게 W0보다 어때? 큰 될 수 있겠죠. 네. 반면 B는 아래쪽 방향 가속도래요. 관성의 방향은 위쪽 방향입니다. 얘는 W0보다 어때? 작아요. 작은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담당하죠 그러면. 되겠나? 네. 다 되셨나요? 네. 만약에 B 위쪽의
B 위쪽의 네. C를 끊었어요. 어떻게 되지? 큰일. 이 가속도가 G만큼 걸리죠. 네. 그러면 F 중력의 크기는 mg인데요. 네. F 관성력의 크기도 mg만큼 위쪽으로 작용해요. 네. 체중계에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 예, 체중계가 0이 되겠네요. 어. 재밌겠죠? 네. 예, 돈 내고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뭐요? 전지전. 자유스러워. 아, 자유스러워. 전안 내거나 할 수 있는. 자유스러워 돈 안 내고 타겠다고요? 아니 그냥 LG 뛰어내리. 뭐 LG란다. 저기 뭐야? 롯데 회장 아들내미예요? 아 그냥 뛰어내리면 돼. 오. 다시 안 올라. 티켓이 하나. 근데 그때 뛰내리려면 의자 앉아서 뛰내려야 돼요. 아.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다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여기 뭔가 받치고 있는 이런 힘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엉덩이에 바 있는 힘, 다리에 가 있는 힘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을 그러면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친구가 이렇게. 알라딘 본것 같은데. 자살. 의자 좀 아 맞아. 되겠나요? 네. 자 어쨌든 몇 번 문제 있지? 이게 8번인가? 네. 이게 8번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얘기해 봅시다. 자 16번 전력 손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거쳐서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이에요. 네. 1차 변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P라고 했고요. 네. 송전선 A, B의 정확각과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죠. 했습니다.